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외모가 뛰어난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 그리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돼 있고 명품 옷에 값비싼 장신구를 두르고 있어도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사람.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티는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말의 품격, 태도의 경계, 욕심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그건 돈으로도 노력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온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의 기품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습니까? 오늘 그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당신을 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매일 실천한다면 어느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커지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품격이 느껴진다. 조용히 있어도 주변을 감싸는 따뜻함이 있고 그 사람 곁에 서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자라는 일입니다. 자랑은 대화를 끊고 공감은 대화를 이어줍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공감의 언어로 말합니다. 말할 때마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묻고 들어줍니다. 그들은 묻고 들어주는 대신 자식 이야기나 돈 이야기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뭐 배우고 계세요?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선택한다. 공감의 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빛나려 하지 않아도 그 앞에 선 사람을 밝게 비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귀티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화는 존중으로 바뀌고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한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순자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무르익을 무렵 자식 자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요.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대학병원 다니는 우리 딸은 이번에 내과 과장이 됐어요. 모두 웃으며 박수쳤지만 순자 씨의 미소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었고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존심과 존재감이 함께 걸린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쉽게 입 밖에 나오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공감이 있는 사람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있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실제로 이런 심리는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UC 버클리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식의 성취를 중심으로 한 대화는 타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관계 회피 욕구를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할 때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나요? 그 일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질문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를 궁금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입니다. 말의 중심에 나가 있으면 자랑이 되고 말의 중심에 상대가 있으면 공감이 됩니다. 귀티는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투를 바꿔보세요. 자랑 대신 질문을, 비교 대신 공감을, 내 이야기 대신 상대의 오늘을 묻는 말로. 진짜 품격이란 남들보다 높이 서는 게 아니라 타인 곁에서 따뜻하게 머무는 일입니다. 과시는 순간의 불빛이지만 공감은 세월이 꺼뜨리지 못하는 빛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귀티는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웃으며 해야 할 때, 마음이 불편한데 괜찮아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속은 상하지만 별일 아니에요 라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할 때, 그런 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을 잃어갑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이 지점을 압니다. 그들은 공감은 깊되 감정은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남을 배려하되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무례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싸움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의 언어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관용은 결국 불의를 낳는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모든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불공정해집니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무너집니다. 감정이 쌓이고 억울함이 쌓여서 결국 폭발하거나 병이 됩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들은 싸움의 언어가 아니라 자존의 언어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자신을 잃지 않게 합니다. 몇 해 전 상담을 하던 한 심리학자는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언제나 웃으며 괜찮아요를 입버릇처럼 말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무 일도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힘들 땐 지금은 쉬고 싶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답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인내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메마르거나 설명할 수 없는 허무로 돌아옵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지만 분노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제게 조금 상처가 됐어요. 그 상황이 제겐 불편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공격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공간이다. 감정의 품격은 이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웁니다. 세상은 늘 착한 사람에게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단단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도. 진짜 품격은 착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보호할 때 생깁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명확한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감정을 줄입니다. 그 단호함이 결국 사람의 기품을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화를 내야 할 순간에도 그 화를 말이 아닌 표정의 침묵으로 다스립니다. 그들은 아픔을 숨기려 하지 않고 불쾌함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두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더 신뢰받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지혜입니다. 단호한 사람은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존중이 있습니다. 반면 무조건 참는 사람은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점점 식어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이 전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이건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짧고 단단한 말이지만 그 안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품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관계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 조율의 핵심은 공감과 단호함의 균형입니다. 공감은 타인을 향한 온도이고 단호함은 자신을 향한 온도입니다. 공감은 관계를 살리고 단호함은 나를 지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의 존재감은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으로 정리해 보세요. 불필요한 부탁이나 감정의 침범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 진짜 품격이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자주 지칩니다. 남을 챙기고 도와주고 맞춰주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는 거리에서 균형이 잡힙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습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이 거리를 압니다. 그들은 정은 주되 자신을 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 안에는 언제나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문제를 내 일처럼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보다 지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밤새 들어주었죠. 하지만 정작 그녀가 힘들 때는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사람이 내 시간을 가져가게 두었구나. 그 후로 그녀는 관계의 거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녀를 이전보다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당신답다는 말을 들었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멀리 있으면 미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경멸받는다. 이 짧은 말 속에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합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 여백을 둡니다. 그 여백이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스스로도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 중엔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는 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면 결국 마음이 마릅니다. 사랑도, 우정도, 공감도 결국은 에너지의 균형에서 유지됩니다. 정신분석가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치유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이 치유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은 아무리 도와도 결국 타인에게 짐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되 구원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로하되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 절제 속에서 관계는 오래갑니다. 한 노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결국 학생을 잃는다. 처음엔 냉정하게 들렸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제자들을 따뜻하게 지도하되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부탁에도 그건 내가 스스로 해봐야 한다. 단호히 선을 그었죠. 그 결과 제자들은 의존 대신 책임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존경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건 권위에서 온 게 아니라 거리의 미학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관계의 거리 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되 상대의 삶을 대신 짊어지지 않고 멀어지되 무관심하지 않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의 감각이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 써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절제와 여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보다도 거리에서 완성된다. 사랑은 끌어당기지만 거리는 존중하게 만듭니다. 이 균형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존중받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마음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을까? 이 관계는 나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사람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지만 모든 마음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여백이 바로 당신의 품격입니다. 다 퍼주지 말고 조금 남겨두세요.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이 남기는 건 결국 말입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의 온도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상처를 남기고 어떤 이는 위로를 남깁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불보다 뜨겁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기에 품격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멈춥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묻는다. 이 말이 진실인가, 필요한가, 그리고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이 품격 있는 말이 됩니다. 말의 품격은 단어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 불필요한 말로 상대의 자존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 그 배려가 쌓여 인품이 됩니다.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잡되 절대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대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생각은 얕아진다. 말이 많으면 품격이 흐려지고 말이 깊으면 신뢰가 쌓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데도 그가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건 그가 가진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에는 신뢰와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는 점점 말이 줄고 남편은 점점 말을 후회하게 되었죠.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어?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마음이 더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하기보다 듣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두 사람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대화를 이어주는 언어가 된 것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평가하는 말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모욕은 하지 않습니다. 충고는 하되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말보다 표정을 먼저 다듬습니다. 표정이 따뜻한 사람의 말은 설령 단호해도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이 더 훌륭한 대화다. 이 말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 불필요한 말, 냉소적인 말은 결국 자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말의 품격은 한순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마음 수양에서 비롯됩니다. 불평을 줄이고 비난을 줄이고 그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을 늘려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말을 남겼는지를. 오늘 하루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이 말이 필요한가, 따뜻한가, 그리고 진실한가. 그 세 가지 질문이 당신의 언어를 바꿀 것입니다. 품격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다듬은 한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말이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늙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욕심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이뤄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 욕심이 자신을 지탱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 욕심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필요한 건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걸.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비워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한 재단의 원로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으로 부를 쌓고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지만 퇴임 후에도 회의마다 나타나 세세한 일에 간섭했습니다. 후배들이 조심스레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손 떼면 이 재단이 무너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재단을 지킨 게 아니라 재단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는 퇴임 후 처음으로 완전히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랍게도 조직은 더 잘 굴러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비로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다. 욕심은 언제나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짜 품격은 나 없어도 괜찮다는 평온함에서 피어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성을 따르는 자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것이 생기고 그 다음이 이루어져도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결국 마음은 늘 결핍된 상태로 남습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이 무한한 결핍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에는 체념이 아닌 충족의 지혜가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진짜 풍요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소유의 삶을 좇을수록 존재를 잃는다. 젊은 시절엔 소유가 나를 증명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존재가 나를 증명합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갖는 것보다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돈을 쌓는 대신 관계를 다듬고 지위를 지키는 대신 마음을 돌봅니다. 한 노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절약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어쩌지? 그 마음이 습관이 되어 행복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절에 들렀다가 스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서면 부족함은 사라집니다. 그 말에 노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 쌓여있던 영수증과 장부를 모두 정리하고 오래된 장신구 하나를 꺼내어 자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이제 네가 가지고 있거라. 나는 충분히 누렸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 여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사람이 진짜 가난하다. 이 문장은 욕심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불안하다면 그건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이 멈추지 않아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에는 욕심이 아닌 평온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 평온이 바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감정이 고요하고 말이 단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하지 않은 사람. 그는 이미 세속의 욕망을 초월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게 물건이든 관계든 미련이든 괜찮습니다. 비워낸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세상은 가득 찬다. 그 말처럼 마음속 욕심을 덜어낼수록 삶의 고요한 풍요는 커집니다. 욕심은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비움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가벼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걸 지키려 애쓰는 대신 그동안 지켜온 마음을 돌아보세요. 남은 세월의 품격은 욕심을 덜어낸 자에게 머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손을 놓는 순간 세상은 다시 손을 잡아줍니다. 그게 세월이 선물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방식이 새겨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 명예보다 귀한 건 품격,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사람의 향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눈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존중받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삶의 철학입니다. 보여주기보다 공감으로, 참는 대신 단호함으로, 퍼주기보다 여백으로, 화려한 말보다 따뜻한 말로, 그리고 욕심 대신 평온으로.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세월이 선물하는 품격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결국 외모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말로 남을 감싸주었는가, 그 따뜻함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오래도록 존중받는 향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켜온 품격 혹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삶의 다짐이 있다면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삶의 지침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당신의 내일이 한층 더 빛나길 바랍니다.